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배당을 안 해도 배당 소득세를 부과한다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개인 유사 법인에 있어서 초과 유보 소득은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 유사 법인이 무엇일까요? 법인은 법인인데 개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개인하고 비슷한 법인이다. 개인이 법인을 만들었지만은 그 개인의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줄여볼 요량으로 개인이지만 법인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지만 또 개인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간주 배당으로 가세하겠다는 데는요, 배경이 좀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에 소득세 가달을 피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사내의 이익 잉여금을 많이 유보합니다. 그 유보한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알아보겠습니다.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는요, 그 주주 지분 비율별로 배당으로 처리하겠다. 배당을 받지 않아도 배당으로 처리하겠으니 으름장을 놓은 거죠. 빨리 배당에 가져가시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초과 유보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뺀 금액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유보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플러스 가오나 환급금 플러스 이자 등에서 2월 결손금을 빼고 법인세 등의 세금을 뺀 것이 유보소득이고요.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후 이익, 세후 이익의 50%와 자본금의 10%중 많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년 그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금액을 바로 그 지분 비율별로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과세하느냐면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을 그 지급 시기로 보고 그때 15.4% 배당 소득세 플러스 주민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러면 배당 주주는 실제 받지 않았지만요. 해당 배당액을 다시 법인 계좌로 환입시킵니다. 받지 않고 환입시키는 거죠. 세금만 15.4%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환입시켰다.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인정이자니 기타 그 대출금의 상환의 어떤 의미로 계속적인 부채로 남아앉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배당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고 나서 법인 계좌로 환입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좋은 점은 이때 배당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낸 해당 그 배당금은요, 나중에 배당을 하더라도 또다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리 먼저 세금을 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주 배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후 이익이 3억 원이고요. 자본금이 1억 원입니다. 당해년도에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주 구성은 아버지가 60%고요. 어머니가 10%, 아들이 30%입니다. 간주 배당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간주 배당액은요. 그 세후 이익에서 적정 유보 금액을 뺀 금액이거든요. 적정 유보 금액부터 알아볼까요? 3억 원 그 세후 이익의 50%, 1억 5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 1억 원의 10%, 1천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은 것을 빼야 되니까 1억 5천을 빼면은 그 적정 유보금액 1억 5천을 빼고 나면은요, 간주 배당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요. 배당하지 않았음에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아버지는 9천만 원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1386만 원의 세금을 떼고요. 원천징수죠. 어머니는 1500만 원을 그 배당하지 않았음에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231만 원을 떼고요. 아들은 4,500만 원, 세금은 693만 원을 떼게 됩니다. 이렇게 떼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그 종합과세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근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될 경우입니다. 만약에 금액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법인의 세후이익이 10억 원, 자본금은 1억 원, 그 다음에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주 구성은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에 간주 배당액은요, 5억 원이 나옵니다. 적정 유보 금액이 그 세후 이익 10억 원에 50%니까 5억 원이고요. 자본금의 10%는 1억 원에 10%는 1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5억 원이 적정 유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빼면은 5억 원이 바로 간주 배당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배당액은요, 아버지는 3억 원을 그 배당받지 않았음에도 배당받은 것으로 인정해서 4,620만 원을 떼고요. 어머니는 5천만 원을 배당한 것처럼 해서 770만 원을 떼고 아들은 1억 5천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2,310만 원을 뗍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그 배당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배당을 받고 안 받고는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은 그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연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은 것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종합과세를 전부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두 번째는요, 각종 소득이 늘게 되겠죠. 원하지 않는 소득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그 법인에 있었을 때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산 가치를 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만은 배당으로 받게 된다면 현금 자산이 막 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속세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배당을 받지 않았는데 간주 배당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떼겠다. 그러면 실제로 소득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먼저 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헌 소지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치요, 배당을 하지 않아도 배당한 것처럼 간주해서 과세하는 것이요, 태어나지 않아도 태어난 것처럼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17세기 조선시대 때 가렴지구의 세상이 도래된 듯합니다. 황구첨정이라고 해갖고요, 16세 이상 남자한테 군포를 징수했는데 15세 이하자한테도 막 군포를 막 징수합니다. 너도 16세 이상 된 것으로 인정하자. 뭐 이렇겠죠. 그 다음에 백골징수라고 해서요,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고요, 인징, 족징, 동징이라고 해서요, 군포를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면요, 옆에 사는 인징, 옆에 사는 이웃이 내거나 아니면 족징, 친척한테 내거나 아니면 동단위, 그 지역별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징세라고 해서 실제 토지를 갖고 있지 않아도 과세를, 전정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도결, 반결 등 실제 세액의 몇 배를 징수하는 그런 삼정의 문란 시대가 바로 17세기 조선시대였는데요. 바로 이런 가렴지구가 지금 새롭게 그 시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엄청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 이익이경금이 되겠죠. 이것을 악의 축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경영자금의 실탄적 의미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R&D에 투자하거나 M&A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든가 이랬을 때 꼭 필요한 자금들을 가지고 있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익이익을 그 주주들한테 전부 다 배부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솔루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분을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80% 미만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본금을 증자해서 마찬가지로 그 증자한 금액, 자본금을 크게 증자한다면은 그 배당금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후 이익을 무조건 50% 이상만 계속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배당금이 작을 때 일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솔루션은 됩니다. 2021년도부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쫓아가면서 법을 자꾸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이 실현이 가능성이 있느냐, 실효적이냐 하고 말할 때는 글쎄 실효적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쫓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법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도덕입니다. 근데 도덕이 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법이 너무나 남발되어 있고
폐해가 일어나는 그런 현 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좀 개탄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돈 버는 절세, 배당을 안 해도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솔루션 알아봤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떤 그 세금에 대한 징수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